처음에 그 키사의 KR릭 센터장을 담당하고 계신 조진환 센터장님께서 숫자 도메인 허용 정책 관련된 그런 이슈를 발표하실 거고 들으시면서 여기서 설문지에 있는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플로우에서 코멘트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토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주소센터장 조진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숫자 도메인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우선 저희가 도메인 네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무한.kr 이렇게 되면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단계 도메인이고요. 2단계 도메인에서의 숫자 도메인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단 KR 앞단에 있는 그것을 숫자로만 되도록 예를 들면 119.kr이 지금 한국 도메인상에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2단계 숫자 도메인을 허용한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배경으로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에 따라서 현재는 3단계의 숫자 도메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즉 1.go.kr 즉 3단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3단계 KR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이 영문자, 숫자로만 등록이 가능한데 2단계에서는 보시면 등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단 숫자와 하이픈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즉 숫자로만 된 도메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사와 키가 도메인 등록 정책 워킹 그룹에서 국가 도메인의 이용 여건 조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숫자로만 구성된 2단계 숫자 도메인,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1.9.kr과 같은 이런 등록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2단계에서 이렇게 등록이 제한됐던 이유는 2000년대 초반에 인원 서비스를 위해서 좀 등록을 유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 같은 걸로 그걸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식별자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등록을 받게 되면 이후에 관련된 국제 표준화가 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등록을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 내용이 더 이상 국제적인 표준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각국의 단내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2단계 숫자 도메인 이미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단계에서 숫자 도메인을 등록을 제한하는 게 조금 과도한 어떤 제한이라는 생각이 있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실제로 좀 등록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키가 도메인 등록 워킹 그룹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수요 측면을 보시면 3단계 숫자 도메인에 이미 개방되어 있는 거를 앞에 준칙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대략 4,973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숫자 도메인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리운전, 1688에 1688 그런 식의 숫자 도메인만으로도 자신의 어떤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8282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숫자들을 하나의 본인의 숫자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그것을 자신의 홈페이지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일정 부분에 필요한 수요 측에서 가질 수 있는 내용일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숫자 도메인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운영 측면, 즉 도메인 등록 대행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3단계 숫자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의 숫자를 등록 허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키사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그 기존 3단계에서 이미 숫자 도메인이 모두 다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2단계의 숫자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 일부 전기통신 사업법상 허용되는 어떤 숫자를 예를 들면 119나 1599, 1599와 같은 이런 전화번호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 등록을 받든지 썬라이저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보다는 이런 실제로 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게 사전 등록이 가능한 기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인터넷 주소 정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로 심의위원회에다 올려서 내용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숫자 도메인 허용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미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여튼 여기 제가 설문지 드린 거에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를 개방하는데 번호를 그냥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을 먼저 제공하는 그런 식의 정책적인 수립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여기 그 설문조사지 5번에 있는 상황 부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이슈는 뭘 하고 있냐면 제목에 있는 바와 같이 등록자의 해외 주소지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정책을 결정한 건 아니고 이런 개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 저희 주소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거는 도메인 이름 등록 관리 준칙, 관리 세칙 여기에 그 세세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 준칙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 조건에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의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도메인 등록을 국내 단 KR, 단 한국의 도메인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정말 초기 90년, 80년대나 90년대는 주민등록 등록 혹은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KR에게 제출을 하고 그 KR에게서 그거를 확인한 후에 도메인 등록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온라인으로 빠르게 하니까 그런 걸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명시적으로 서류를 확인한 후에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정책도 있었고요. 지금은 저렇게 규정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진 않지만 임의로 주소지를 확인했을 때 그 주소지가 잘못됐다면 등록된 정보가 허위라면 도메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현재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단 KR과 단 한국의 도메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단 한국이라는 도메인을 알고 있다. 한 분, 네. 다행히 관심 좀 있으시네, 다행입니다. 예, 단 한국이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단 한국은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등록 추세가 낮아서 거기는 담지 않았고요. 단 KR의 추세만 그래프를 키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 이렇게 피크를 친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늘어나긴 했지만 어떤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정체되어 있다.
있다 혹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록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향의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숫자 도메인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해외 주소지 개방 정책도 그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소지를 제한한 것 때문에 다른 해외에 뭔가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을 하면서 뭔가 국내에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은데 주소지가 한국에 없어서 도메인 등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례들을 등록시키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 현재는 보면 해외 주소, 그러니까 국내 주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등록 대행업자를 하거나 아니면 법무법인 등을 통해가지고 그 대행해 주는 거죠. 국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등록 대행업자가 외국인을 대신해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기관이 외국인을 대신해서 등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 등록을 하는 그런 이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 문제가 뭐냐면 주소지, 정말 사용자의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짜 소유자를 찾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차라리 양성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은 뭐 친척을 동원을 하든 누군가 아는 사람을 동원하든 국내 주소지 확보가 용이한데, 이제 법인은 오히려 국내 주소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 한국에 도메인을 등록하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 아예 다 개방을 해버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들이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슈는 뭐냐면 도메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뭔가 그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또 문제의 근원이 됐을 때 그 사이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구가 소유자인지를 추적하는 거가 필요해서 이제 국내 주소지를 요구하는 건데, 만약에 해외 주소지를 했을 경우에 뭔가 잘못된 주소라면 추적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추적 방법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등록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을 한번 거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을 추적하기 어려우니까 양성화하면 더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보면 JP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국수적인 성격이 있는 나라죠. 이 나라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의 기관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의 해외 기업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co.jp에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미국은 사실상 미국의 어떤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US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 법적인 행위들을 이미 정기적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무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상 미국 내의 기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UK의 주소지, 지역 사는 사람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호주도 보면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등록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슈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해외 주소지가 국내 주소지가 없고 해외 주소지를 가진 등록자에게 단 한국의 도메인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TV라든지 그런 정말 사용으로 다 개방되어 있는 도메인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누구든지 세상에 일반인 누구든지 다 개방하는 거는 자칫 그냥 상용 도메인화 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KR과 다 한국이 취할 바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지금 이 도메인을 등록해야 될 만한 타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 그런 기관만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다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해외 주소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처음에 도메인을 등록한 등록자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그 주소지가 정말 타당한 주소지 맞아? 라고 하는 거에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국내는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이 그나마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해외 주소지일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증 서류 거기 어떤 공인기관이 공증을 해주는 기관이 존재할 거고 그 주소지에 대한 공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해서 공증을 받은 주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고 웬만한 정상적인 국가는 이런 공증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락처를 굳이 우편 주소로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요새 세상에 다 이메일로 하고 SNS로 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 방법을 다양화하면 그런 주소지에 대한 요구를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있죠. 주소지가 허위 정보이면 삭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등록자가 그렇게 허위로 가짜 주소로 하진 않을 거다. 유의해서 등록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분쟁이 뭔가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소유자가 미국 사람이거나 영국 사람이거나 호주 사람이거나라고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국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그곳의 규정을 적용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당연히 도메인은 다 KR 다 한국이고 대한민국에 소속된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건 도메인 한국에 있는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고 등록할 때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또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 있으신가요? 도메인 등록 대행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 도메인 등록 대행업자들은 이렇게 해외 주소지를 개방하게 되면 뭔가 더 일이 늘어납니다. 주소지 입력하는 그 국가를 입력하게 해야 되고 뭐 입력하는 참 메뉴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등록하는 절차,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하는 그 페이지를 개선해야 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기능을 개선해야 되고 하는 수요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런 그 화면 추가 개별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로 인한 도메인 등록 건수가 진짜 맞아? 진짜 많아? 라고 하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 한류 확산이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사업 수요가 있을 거다 해외 주소지에서 뭐 이런 예시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도메인 등록 대행업자 측에서는 이게 도메인 등록 건수를 늘리는 거에 동기로 해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정말 그게 어떤 투자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증가를 초래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처음 시작은 해외 주소지 개방을 통해서 도메인 등록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자와의 연락 보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해외 주소지에 대해서 믿을 만한 주소지라고 하는 걸 확인할 방법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현재 가장 논의의 핵심 이슈고요. 여기 그 설문지 이쪽에 4번과 5번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들으시고서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주소지에 관련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또 더 따끈따끈하고 더 해야 될 얘기가 많은 게 뭐냐면 예약업 위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영은 방송통신부 이영은 교수님께서 이거 포인트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네네. 네. 이영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통신대학교 이영은입니다. 예약을 유보, 이게 이제 등록 정책의 개방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제가 보여드릴 파워포인트는 간단하긴 하지만, 그럼 예약을 하면 무엇이냐, 왜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까지 예약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되어 왔냐, 이게 좀 복잡한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느냐. 예약은 뭐냐? 어떤 경우에는 예약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유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록 유보. 등록을 왜 유보하냐? 라고 한다면 이 도메인 주소
주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이고 우리가 닷케알이나 한국 그 하에 등록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특수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 미리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등록을 일반인은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메인 주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된 최소한의 필수 단어라고 이제 그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최소한 그리고 필수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상충되냐?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면 이 도메인 영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좀 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약 유보를 많이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등록을 해도 되니까 등록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제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제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약 등록하는 그 범위를 등록 금지하는 등록을 유보하는 그 단어를 너무 많이 선정을 하게 되면 이건 개방 정책이 아니라 폐쇄 정책이 아니냐. 좀 자유롭게 이 도메인을 사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유보에 관한 논의는 크게 보면 네 개의 시점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한글 도메인은 이 co.kr, ac.kr, go.kr, p.kr, or.kr 이런 것처럼 2단계 최상위하고 2단계까지는 미리 필요한 그런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3단계부터 등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등록된 도메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3단계의 등록을 받을 시점에서는 뭐 이렇게 제한에 대한 것이 그 필요성이라든지 뭐 있긴 있었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소한도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등록이 늘어나면서 이제 유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유보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졌고요. 그게 이제 90년대 말입니다. 2000년도 초에 갑자기 그 메리사임에서 한글.com 그러니까 다국어 도메인 2단계에서 다국어 도메인을 갑자기 실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닷케알이라고 하는 이 영문 최상위 도메인 하에 2단계의 한글.kr 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을 허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더 민간인 주도의 그런 어떤 도메인 등록 정책이 수립이 됐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매달 또는 뭐 2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등록 정책을 수립을 해 나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그럼 한글.kr이 가능하면 그러면 한글 2단계에서 이제 그 등록을 한글의 경우에는 등록을 개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문도 이걸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2단계 영문 도메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이거는 처음 제가 회의 기록을 보니까 한 2000년도부터 이렇게 논의를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2004년 주소정법이 수립이 되고 2005년, 6년 고즈음에 이제 2단계를 개방한다라는 그 방침이 세워져서 2006년에 2단계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문 KR 도메인에.
그러니까 영문 KR 도메인의 영문 2단계 그 등록을 2006년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허용을 하고 무엇을 허용을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11년 최상위 도메인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국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한국이라고 하는 최상위 도메인의 이제 어차피 2단계는 다 이제 개방이 된 그런 상태니까 2단계를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것을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런 어떤 그 시기마다 또 그 당시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개방성을 더 중요시하느냐 또 이제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보호를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것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그동안 있었던 회의 많이 문건 찾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문건을 막 그 분석 내지 정리를 하면서 이 하나의 표를 정리한 겁니다. 이거 하나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영문 3단계에 대한 그 미화어의 원칙은 당시에는 그 RFC-KR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 네임 정책에 대한 그런 도메인 네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어떤 표준에 맞춰서 국제적으로 이제 그 ITF에서 이제 도입을 했었던 RFC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KR에도 도입을 해서 RFC KR 이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RFC KR로 이제 영문 3단계 그동안 있었던 논의를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일단 비속어의 영어 표현 그리고 숫자 그리고 한 글자 그러니까 숫자 한 글자 영어 알파벳 한 글자 이거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유보를 해놓자. 그리고 비속어도 사실 2개밖에 없었습니다. 도메인 관리 영어 표현에는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www하고 KR인가 뭐 한 2개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개인의 도메인 등록을 허용을 하는 퍼스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he.kr 도메인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성씨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중요한 등록 그러니까 여러 이름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성씨의 영문 표기를 쭉 한번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서 성씨의 영문 표기를 P.KR의 경우에만 등록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나중에 무슨 그런 성씨의 종갓집에서 종씨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던 것이죠. 이게 이제 405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00년도 초에 한글 또는 다국어 .com이 등록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글.kr, 다국어.kr, 특히 한글.kr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에 대한 예약 원칙은 2003년에 RFC-KR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 단어 전체. 그다음에 이제 비속어의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흥미로운 건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그게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한글로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 그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속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43개더라고요. 또 이제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글자 조합, 아까 등록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 한글이 되니까 뭔가 더 이제 우리나라 말, 이런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보통 명사가 656개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부동산이,
그 구체적인 그 목록을 보면 보통 내가 도메인 등록을 하면 이런 걸 등록하고 싶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통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굉장히 좀 아주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 어쨌건 이 당시에는 그렇게 보통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이 됐었던 영문 2단계를 이제 개방하는 논의, 영문 2단계를 개방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 당시에는 2003년에는 그 결론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보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었고 2006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서 영문 2글자 이하로 구성된 문자를 이제 2단계를 이제 개방하려고 하니까 이미 co.kr, s.kr, p.kr 이런 2글자로 된 기존 그런 어떤 일종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도메인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2글자는 이제 등록을 허용을 안 한다. 그리고 숫자와 하리톤의 조합으로 구성된 문자 이건 조금 아까도 언급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속어의 영어 표현 여기도 이제 영어로 표현하니까 또 12개 바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2단계 공공 도메인, 그거는 이제 어차피 영문 2글자 이하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뭐 무슨 인터넷 주소 자원 그거 관련된 그런 이제 용어들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닷컴이라든지 소위 GTLD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기타 도메인 관리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39개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역명을 영문으로 표시한 195개가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명을 넣은 것은 이제 2단계를 완전히 개방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서울.kr 이건 개인이 가는 게 맞느냐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역명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2011년이 돼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국어 최상위 도메인의 등록을 이제 알칸에서 허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영문 그리고 한글 2단계의 유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도 뭐 보통명사도 들어갔었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채택이 된 그리고 지금 현재 주소 자원 관리 세칙에 있는 그 목록을 보면 이제 반사회적인 단어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명뿐만이 아니라 국가명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 근데 여기서 이제 영문 2단계는 사실은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게 이 한국을 사용하는 거는 그냥 자판을 한영 변환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치는 것을 이제 거의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한글로 된 유보어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단어가 이제 비속어도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97개로 많아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보통명사가 빠졌다는 것이 이때 논의가 굉장히 아주 뜨겁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쨌건 이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이제 도메인, 새로운 도메인 등록도 이제 거의 2,000개의 최상위 도메인 자체가 거의 한 2,000개가 새롭게 도입이 되는 시점에서 뭐 또 그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가명, 지역명만 들어갔는데 사실 다국어 도메인 이렇게 신규 최상위 도메인을 도입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 2단계 국가명도 다 괜찮다라고 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각각의 단계마다 또 이 어떠한 종류의 도메인이냐, 어떠한 조합의 도메인이냐에 따라서 예약 원칙이 지금 현재 또 이렇게 각각 다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주소정가에서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논의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그래도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거를 터치를 안 했었는데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의 선택권이 확대가 돼야 되고 또 도메인 등록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격려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개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일단 개방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서로 상충되는 그런 논리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기본적으로 예약으로 확보해야 할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개방하자. 그래서 성씨의 영문 표기에 대해 한글 영문 표기 변경에 따라 무효한 표기. 그래서 이제 뭐 한글 영문 표기가 부산이 피가 됐다가 피였다가 비로 바뀌었듯이 이렇게 한글을 어떻게 영문을 표기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무효하다고 이제 간주가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259개를 이제 삭제하는 것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 닷케알 이게 이제 여기에 보통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보통명사에 대해서 공공도메인으로서의 수요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것부터 그러니까 뭐 부동산 닷케알 같이 정말 부동산 업계에서 막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것부터 개방을 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추후에 개방 범위별로 개방에 대한 타당한 찬반 근거 토론을 거쳐서 이제 오늘 이 참석자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그 설문지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 이제 작성해 주시면 그거를 기초로 여기에 그 기존에 제한된 이것 이외에 이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이제 기입을 하실 수 있는 그 빈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이제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또 이제 주소장국가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시대를 읊어서 잘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 중에 아까 .kr, 한글 .kr 하면서 보통 명사를 남겨둔 이유가 공공도메인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건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의 공공도메인, .kr, ACKR, .kr 이게 너무나 몸에 배 있어서 너무 당연해서 그때는 한글도 공공도메인이 필요할 거다 생각했던 건데 한국을 만들 때는 이미 다 KR에 공공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약화된 상태니까 그때는 공공도메인 확보라고 하는 수요가 거의 없었던 거죠. 예, 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약을 여기 설문지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종류의 예약을 하는 게 현재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찰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7년 전 그때서 만든 거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분 발표가 남았는데 두 분은 사실 한 가지 한자 혼용 도메인 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에 한자를 섞어 쓰게 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정책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여기에 배경에는 아이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표준을 만드는 기구에서 한자에 관련된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 중국은 당연히 늘 일상적으로 한자를 쓰니까 자기네들이 쓰는 한자를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한자를 지금 안 쓰고 있지만 한자로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문화를 포기할 게 아닌 이상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한자에 관련된 논의를 한 2년째인가요? 3년째 하셨나요? 3년째 논의를 해오셨고 그거의 종착역으로 한자 혼용 도메인을 허용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주 변호사님부터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은준입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kr, .한국 아래에 한자 혼용, 한자만 쓰든지 아니면 한자와 한글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자 혼용된 도메인을 2단계, 3단계 도메인 이름 허용하는 그런 이슈에 관한 것입니다. 강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논의되는 것이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슈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좀 구별된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칸에서 말씀하는, 진행하고 있는 것은 TLD에서 한자를 쓰는 겁니다. TLD에서. 그래서 하단 보면은 증권다,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아이칸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IDN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아이칸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영문으로 하다 보니까 영어 사용자만 인터넷 접속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각국이 쓰고 있는 문자를 다 이제 인터넷 도메인 체계로 도시하는 차원에서 IDN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랍어, 태국어, 키릴 문자 이런 것들이 막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문자들에 대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 접속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자 문화권인데, 그래서 아이칸에서는 한자에 대해서도 똑같은 IDN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그 이해 당사자가 돼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지금 이 세션에서 얘기하는 거는 2단계, 3단계에서 한자를 쓰는 다케이야 아래 그 이슈고요. 이 아이칸에서 추진한 TLD에서 한자 쓰는 거랑은 구별이 된다. 하지만 이제 후순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슈가 2단계, 3단계에서 한자를 허용하는 이슈가 나타난 게 사실 이 이슈부터 정책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 K야 저런 거를 고민하는 거죠. 저런 거 허용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숫자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숫자 발전이고 얘를 잘못 들었다 생각이 드는데 딱히 한 게 없어서 아무튼 저희는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 이슈에서는. 그리고 이 이슈 자체는 국내적 이슈인 거죠. 그 다케이야, 한국 이런 것들은 CCTLD는 인주법과 국내 레지스트리가 관련하니까 이슈 자체는 완전 국내적인 건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촉발된 게 아이칸 IDN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 이슈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의 제기, 어떤 요청이 어디서 왔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도메인 개방 정책 얘기하면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산업에서 산업적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계속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들은 어떤 산업적 이해관계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앞서 발표됐던 숫자만의 도메인, 해외 주소지 개방 이런 것 같이 어떤 도메인을 개방해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제기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으로 제기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김경식 교수님도 말씀을 한 것 같은데 IDN에서 그 IDN을 주관하는 아이칸의 IPA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5명인가 5명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인티그레이션 패널인데 이분이 전 세계 아이디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제출하면은 뭐가 많이 틀리니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한자 TLD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한테 딱 보니까 대한민국 한국은 한자를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 눈이 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한자를 쓰고 있고 또 한다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럼 도메인에서 한자를 쓰고 있는 사용인 거를 얘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도메인 바깥영역에서 한자를 쓰는 증거는 무수히 될 수가 있습니다. 신고 취급도 있으니까. 근데 도메인에서 쓰는 한자 사용 증거를 내라니까 아주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국제적인 논의 차원에서 2단계 한자 도메인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성이었고요. 그래서 찬반론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찬성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건데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는 도메인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회에서 한자가 쓰이는 건 맞으니까요. 상표권이나 상표 등록 공고나 상호 등기를 보면 한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표권자나 아니면 기업들이 자신의 한자의 상호나 이름들을 도메인에 넣으려고 했을 때 지금 못 넣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편에서의 선택권 보장. 수요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상위적 차원에서 하면 어떤
도메인의 접속권을 보장하는 거니까 공공성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말씀드린 세 번째 똑같은 이제 이런 도메인, 한자 관련 도메인에 대한 국제적 논의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TLD 한자 도메인 도입 과정에서 이해 당사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 향후에 한자 관련 도메인 논의가 있거나 이럴 때 저희를 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IP 중에서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단 한자가 제일 많으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중국 한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죠. 각자 나라마다 자국에서 쓰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 한자를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중국 한자 지금 간자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떤 한자 관련 논의가 있을 때 계속 이해상세 인정받아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이 단계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는 뭐 아주 분명하죠. 수요가 일단 없을 것이다. 수요가 없습니다.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그 레지스트라든지 사업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자 2단계 한자 도메인을 활용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겠냐, 수요가 어떻게 되겠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사업자 전부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자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다 했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수요는 좀 인연적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사업자한테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니까 그 비용이 아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부터 어떤데 5천만 원, 1억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5천만 원, 1억 원을 말씀하신 사업자는 아마 기본적 시스템이 없는 사업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300만 원이나 아니면 뭐 공수, 먼먼스로 이렇게 해결한다고 이제 답변한 사업자가 아마 현실적인 사업자 같은데 아마 그 정도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 문제가 사실은 커서 지금 가뜩이나 도메인 사업자들이 연세한데 이런 것이 부담까지도 또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반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이제 정부 시책에 우리 국어기업법이 있습니다. 법률에 국어기업의 공문서는 이제 한글로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허용하면 정부 시책에 한글 전문책 그거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는데 뭐 법률적으로 보면 간단하죠. 공문서는 이제 공문서만 대상하는 거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은 빠지는 거고요. 이건 제가 볼 때 또 이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도메인 이름을 관장하다 보니까 정부가 한쪽으로는 한글 전용을 내면서 또 한자를 넣는다는 걸 하니까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검토를 해야 될까 기준을 설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용자의 등록 신청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사업자한테 비용이 얼마나 클 거냐, 그 다음에 이걸 아우르는 어떤 정책적 함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수요나 등록 신청 수요나 사업자 비용 관점에서는 분명히 수요는 적을 것 같고 비용 부담도 사실 고민이 되는데 그 해결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메인 정책의 사례들, 한글 도메인, P 도메인 사례는 사실 많이 활성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스타트한 기준 자체는 기회 제공이라는 거, 표현의 자유라는 거, 성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함의를 보면은 좀 반복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한테 한자 사용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관련 국제 논의에서 한국이 참여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아마 김유식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한자의 레퍼토어를 할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비용 부담이 이제 고려돼야 되는데 이건 정책이 진행될 때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이 주제를 검토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쪽 축에는 현실적인 도메인 등록 신청 수요, 사업자 비용이 한 축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축으로는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도메인 표현을 할 것이냐, 그 부분, 또는 자신이 좀 더 쉽게 인식하는 어떤 문자 체계로 된 도메인을 접속하도록 그런 보편적 기회를 받을 것이냐.
이런 한 축이 이제 놓고 이 두 축을 형량을 해서 비교 형량을 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도메인이라는 것이 뭐 상업적인 정책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상업적 정책에 기속이 됐다면 지금 도메인 사업자 영세한 것들은 그걸 지능 못한 책임도 있는 거죠. 그거보다는 어떤 플랫폼 만들어주고 이용자들이 거기서 어떤 문자를 쓰든 어떤 문자에 도메인 접속을 하든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그런 쪽에서 사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산대 김경석 교수님께서 한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여쭈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고 해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대 김경석입니다.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칸에서 한자 관련해서 한중일이 협의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 봐서는 한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한글 및 한자 채상의 도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자 채상의 도메인이고 일본은 한자와 가나를 포함하는 채상의 도메인. 그래서 한자만 한중일 공통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거고 각각 다른 사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하고 한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 네, 같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걸 최지성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자료는 아이칸에서 늘 발표하던 게 있어서 그냥 한글로 안 고치고 그냥 해주셨습니다. 먼저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글자마디, 그 다음에 한자, 이게 KLBR이라고 저희들 한글 목록, 한자 목록을 0.1판부터 0.7판까지 만드는데 마지막 거가 0.7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2채점 베리언트 그룹이라는 게 2채점 통합 관련이고요. 디스커션이 사실 오늘 좀 중요합니다. 인트로덕션으로 우리는 한글하고 한자하고 우리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KOR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V0.7이 2017년 3월 3일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건데 한글 글자마디는 11,172, 현대 한글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는 4,718자입니다. 중국은 거의 2만 자입니다. 일본도 약 5천 자. 그 다음에 2차자 묶음 152개가 있는데 2차자 묶음은 한중 사이의 협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딴 것보다도. 그게 2년에 걸쳐서 토의해가지고 지금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한 2차자 묶음이 50개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100개 정도 내렸어요. 중국 걸 받아들이고 수백 개 정도 내리고 또 중국도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거는 2차자 묶음을 100여 개를 조정해서 지금은 이제 한중 사이에 2차자 묶음이 같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참 중요한 거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칸 실제로는 이제 IP라고 인티그레이션 패널 통합 패널이라는 데서 우리가 낸 치안서를 보고 좋다 아니면 설득력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 우리가 참 어려워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문제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자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놓으니까 너 진짜 쓰냐? 이 도대체 뭐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접근 방법 두 가지. 하나는 KR이나 한국 아래에다가 그냥 한자 도메인을 허용해버리면은 그렇네. 너도 쓰고 있네.
이래 하고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상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걸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 돈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쉬운 말로 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꼭 돈 보고 다 할 거냐 모든 걸.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의미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KR이나 한국 아래에 이 한자까지 한글하고 아스키는 되고 있는데 한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이게 되면은 사실 딴 문제는 크게 없어질 거죠. 또 딴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한자 열심히 잘 쓰고 있다는 거는 입증해봐라. 그런데 사실은 이 입증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글은 1172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한자가 4758자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나온 목록이냐 하면은 두 가지 합집합을 한 겁니다. 하나는 KSX 1001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쓰던 완성형이라는 그런 한글 보책에 거기에 있던 4620자고요. 그 다음에 II코어라고 이건 좀 복잡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제표준에 들어있는 한자 가운데 약 10,000자를 뭐 휴대전화나 이런데 메모리가 제약이 많다든지 뭐 폰트 제약이 많다든지 할 때 쓰기 위해서 10,000자의 부분 집합을 만들었습니다. 국제표준에는 지금 75,000자 정도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국이 우리도 이게 중요하다 하고 생각한 게 약 4,700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합집합을 하면 4,758자가 되는데 그걸로 우리 한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블레볼 도메인에 하는 것은 한글 1172, 그 다음에 한자 4,758자. 이 적당히 조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스키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아스키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약간 다르죠. 한국에서는 KR이나 한국 안에 아스키 더하기 LDH, 레터 디짓 페이퍼, 이 더하기 한글, 이게 조합이 되는데 지금 여기 타블레볼 도메인에는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한글, 된다면 한글하고 한자만 이렇게 섞을 수 있지 그 LDH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2천자 묶음 협의, 이게 굉장히 뒷빠지게 했는데 이게 잘했는지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IP에서 한글이 진짜 필요하나 이래서 하고 하니까 맥이 빠지고 이게 근데 처음에 우리 한때 제대로 확인을 하고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아주 시 빠지는 상황이에요. 또 저는 사실 그걸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좀 근심합니다. 그래서 한중 사이에 그 이체자 묶음 통합하는 여기 한자 꼬리 그만도 없네요.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약자하고 정자 같은 게 이체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자는 다른데 한자 경우에 글자는 다른데 뜻이 사실상 같고 소리도 거의 같고 그런 걸 이체자라 그러는데 그럼 한중 사이에 이체자 묶음 통합할 적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한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첫 번째 거는 한국은 두 글자가 이체자가 아니다는 거죠. 인디펜던트, 서로 다른 글자, 독립적인 글자라고 보는 거고, 중국은 그게 C1, C2가 이체자라고 이렇게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결 방안은 한국이 양보, 한국이 중국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중국 다 C1하고 C2는 이체자라고 묶어버려요. 한국이 양보하고 중국은 양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C1하고 C2 C1하고 C2가 이제 이체자 묶음이라고 우리는 이체자 묶음이 아니고 독립적인 글자라고 봤는데 중국이 양보해서 그래 중국 말대로 하자. 이 두 개는 독립된 글자라 중국이 양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 글자가 됐을 경우에도 C1, C2, C3가 중국은 이게 다 이체자 묶음으로 한 건 아니야. 우리는 다 독립 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좋아 양보했어. 그래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뒤쪽에 보면 왜 제가 그 세 글자 경우에도 보게 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시나리오 3은
partially split,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대로 있든지 완전히 나뉘던데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 넉자를 이체자 묶음으로 한국은 요 두 개만 이체자 묶음으로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심하게 나갔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중국이 양보를 한다면 그래 좋아. 한국말 따를게.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뺄게. 요것만 C6만 오버레스 중개 글자. 요런 경우도 연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한중이 문제가 되는 이치자 묶음이 약 304개였는데 그 중에 46개는 원래부터 한중이 일치했어요. 원래부터 일치하고 그 다음에는 약 반반씩 양보했습니다. 개수로 반반씩 양보해서 이치자 묶음 이거는 잘 끝났어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골치 아픈 게 나오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0.7이 우리 최종이라고 했는데 버전 0.6 때는 4,819자 한자가 있었어요. 한글은 똑같고요. 그래서 빠진 한자는 0.6에서 0.7 올 적에 61한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처음엔 저희들 이게 한글이라는 게 이 남북이 다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북쪽에 한자 가이드를 일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뭐 시험 치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쳐봤어요. 한자 테스트, 한자 자격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한자도 일부 포함을 시켰는데 한자 테스트는 그 사이트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척척 따라가 볼 수 있게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 잘 보지도 못하겠다고 자꾸 시비를 걸기래. 에이 그래 막 보겠다 그러고. 그 북쪽 거는 북쪽이 실제 참여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에이 그래 막. 안 그래도 지금 한글이 도대체 한국이 필요하네. 이 가지고 지금 크게 걸려있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양보를 해버렸어요. 자꾸 온갖 거에 다 걸리면 좀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술 한자는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치자 묶음은 해결이 되고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제일 골치 아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LDH KR 부분 LDH 한국 이거는 이제 허용이 되죠. 한글 KR 한글 한국 물론 LDH하고 한글하고 섞은 것도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한자 KR 한자 한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과 한자 KR 한글 한자 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칸의 IP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TLD에 타블렛을 도메인으로 자꾸 쓰려고 하느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허용해버리면 IP에서 자꾸 우리의 시도에 그게 거의 없어지기 싶어요. 근데 지금 아예 한국에서 그 정책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정책 담당자가 이 수요도 안 많을 것 같은데 괜히 이거 했다가 또 정부가 언론에 들어가고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업자들도 별로 뭐 사업자들도 별로 관심 없어. 사업자들 돈 안 될 걸 거의 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300만 원에서 1억 그러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UTF-8로 돼 있으면 돈이 들 게 거의 없습니다. UTF-8로 돼 있으면. 그럼 프론트엔드에 한자도 허용하는 그것만 바꾸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UTF-8이 아니고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완성형으로 돼 있다든지 하여튼 다른 방식으로 돼 있으면 이 한글 넣으려면 이거는 완전히 그 TV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IP가 자꾸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게 한자 도메인 한국에서 필요하냐 한국하고 KR에서 왔었는데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한자가 필요하냐 한자 도메인이 필요하냐 뿐만 아니라 한글 한자 썼던 도메인이 또 필요하냐 두 개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TLD에 최악의 경우에는 누가 한글만 쓰면 한자는 필요 없네. 이것도 가능성인데 그거는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 하면 한글만 쓰든지 한자만 쓰든지 그렇지만 한글과 한자를 섞은 거를 KOR에는 쓰지 못하겠다.
그 가능성이 있고 이제 제일 잘 되는 경우에는 한자로 쓸 수 있고 한글 한자 섞은 것도 쓸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아는 사람들은 당연할 거예요. 한국 와보면 이렇게 길에 나가면 간판에 많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신문, 방송 이런데 아주 드물게 나오지 한자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이 자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총 주제는 4가지고 발표는 5가지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발표 저희 참석자가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그리고 뭐 설문지도 의견을 작성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가 있거나 편하게 저희 식구가 적으니까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한자 도메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자 도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한자는 안 학교에서 한자 배우셨어요? 수업은 해요. 수업은 하고 저희 꼬마도 숙제는 해가요. 근데 예, 수업은 하는데 저희 학교에 34살 새로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문에 지난번에 김희수 소장, 홍대 소장이 탈락한 거에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신문 타이틀에 거야라 썼는데 저 이게 무슨 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0대와 40대가 이렇게 나누면 저는 그 정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되면 20대나 30대거나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정도는 30, 40대는 한자에 대한 향수가 별로 없고 이제 5, 60대, 70대 연배가 높아지는 분들은 한자도 수용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수요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여기 그래서 예제를 드린 게 4쪽에 보시면 사랑애, 차도남, 차도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와 한글을 이상하게 재밌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신조어들의 경우에 한자에 대한 단어를 강조하면 딱 눈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은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판을 막 키보드 자판을 바꿔가면서 쳐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입력했을 거냐. 근데 입력은 안 하지만 검색 엔진에 뜨는 거는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요새 대부분 도메인을 찾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검색해서 자기 관심이 해당 원하는 거 딱 하나 가는 거니까 그럼 검색 엔진에 출력에 한자가 나오는 거 괜찮지 않을까. 어려운 한자 말고 이런 단순한 한자들에 대해서 뭐 그렇다면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편하게 저희가 지금 시간이 45분까지 시간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유롭게 의견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도 되고요. 조금은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스태프들도 뭐 상관없이 편하게. 네. 전에 회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차도녀, 사랑의 이런 단어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런 도메인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는 솔직히 없고 포털의 검색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이버가 도메인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를 쳤을 때 하나만 이제 대표 도메인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것을 영어 외에 다른 데로 할 때가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키사 같은 경우에도 KR 릭이나 겨우 한글로 해놓지 키사와 내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한테 다탄국을 쓰라고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또 이 실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거를 네이버 검색에 한글로 하거나 한자로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선택 1번, 2번 선택이 아니고 이게 무슨 옷이 뭐 돌아서 이렇게 긁어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 사용자가 한자를 혼용한 도메인을 쓸 것 같지는 잘 않은데 상표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표권 자료서 특히 그 포털에 한자를 섞인 거를 노출을 대표적으로 하느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여전히 수요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죠.
지금 제가 이미 온라인 설문지를 만들어 돌렸잖아요. 지금 응답자가 4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의 의견이 뭐였냐면 이게 끝에 한국인 상태로 끝에 KR인 상태로 한자를 쓸까? 한국이라고 하는 한자 도메인 아예 우리의 그 한자 도메인으로 한국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한자로 쫙 입력을 하는 거면 모르고 그렇게 해서 뭐 중국에다 홍보를 하든 일본에다 홍보를 하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찬스가 많지 않을까, 수요가 많지 않을까. 예. 그런 문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한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코리안 레지스트리로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그 도메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작은 한자를 쓰기 위해서 더 큰 GTLD 상에서 어떤 한자 한국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뭐죠? 이렇게 벼룩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모두 다 태울 수 있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아마 수억 정도, 2, 4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한자 도메인을 들고 온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너희들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GTLD 한자 한국을 들고 와서 뭐 했니? 뭐 했습니까? 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견제를 정부나 아니면 국회로부터 받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상에서도 단순히 어떤 그 일방의 이야기를 듣고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굉장히 선택권 확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양성의 확보 문제도 좋은 부분이지만 그 외에 정책의 효과성 아니면 어떤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한자 한국은 그게 CCTLD로 분류가 안 되지 않나요? 가능은 할 것 같고요. CTLD 아닌가 CTLD? 아니 그러니까 CCTLD로 저희 다 한국을 가져온 것 같이 그걸 당연히 저희가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모르겠어요. GTLD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나라의 공식 언어로 된 거는 CCTLD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한자가 공식 글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GTLD가 돼버리지 않을까 싶고 개인이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GTLD가 될 수는 있는데 개인이 아마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지역명이기 때문에. 국가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궁금했어요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사실은 한자 문제가 나온 게 저희 커뮤니티에서 논의한 거는 순수하게 아이캔 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게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정당성이나 수요 다 계산하는 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정말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공공적으로 놀아볼까 이런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가 아니고요. 아니 아이캔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 근데 아까 김경수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당혹스럽게도 야 니는 한자 쓰지도 않으면서 왜 탑레벨의 한자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니? 야 니들 도메인에 한자를 쓰는 거 증거 가져와봐. 이거를 몇 개월째 반복해서 이 말하자면 푸시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한자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버릴까 그냥?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이 아이캔이라는 곳은 어쨌든 간에 국제적으로 도메인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곳인데 좋아, 까짓거 한자 안 쓰니까 우리는 한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없어 하고 던지면 되거든요. 그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은 정부 통신부 입장에서는 약간의 두 가지가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한자 논의에서 열심히 지원해주면서 이체자 논의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말하자면 정부 비용으로 지금 출장도 보내주고 내지는 막 그 정부 비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비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근데 말이에요 아이캔에서 이런 증거가 필요하대요 하니까 아 근데 그 국내에서 수요가 없네 이게 약간 모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울질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용자의 선택권도 물론 뭐 어떤 아이디어라는 의미에서 공공적인 의미는 맞는데 국제적으로 현재 논쟁되고 있는 이 어떤 그 다국어 이 말하자면 지형 내에서 한자라는 현재 우리가 어쨌든 일부 쓰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근데 제가 하나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정책 결정자분 중 한 분께서 그럼 우리는 스페인어는 왜 권리 주장 안 해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스페인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땅 따먹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장난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공개적으로 저기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한자 문제는 당장에 다국어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게다가 한자의 사용 자체는 현재 어쨌든 국민의 일부가 뭐 신문에서도 일부 한글 전용은 있지만은 신문에 한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의견을 한국의 커뮤니티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까 말까 그 권리를 포기할까 말까 이 이슈에 대해서 그냥 한글 아닌 모든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의견을 내야 됩니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뭐 그건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라고 칩시다. 저는 저울질을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충분히 검토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뭐 어떤 돈을 치러야 되고 얼마만큼 한국 내에서 기업이나 커뮤니티들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이것도 분명히 하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거 맞습니다. 나머지 하나편에서는 정말 그러면은 그 도메인이라는 어떤 영역 내에서 한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자 권리 포기 그래 그럼 뭐 잘 쓰고 있는 중국 니들이나 알아서 하지 이럴 정도의 어떤 결단을 내리고 계신지 역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 양쪽이 좀 어긋나는 정책이 될 수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자에 대해서 발언권을 가지세요. 근데 국내적으로는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이 모순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답은 좀 내려야 된다. 그 답을 내리지 않은 채 우리가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은 너무 어쩌면 손쉬운 선택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에 이게 한종일이 그 하라는 거를 저는 사실 제가 참석해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자 문금 한종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 하고 났더니 한국에 더 참석 필요한 얘기 나오니까 너무 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래 나오니까 확실한 말이 없어. 그냥 말로 들은 거지. 뭐 전자우편도 없고 문서는 확실히 없고 문서가 있으면 지금 찾을 수 있어요. 문서가 없는 거 같고 전자우편도 잘 없는 것 같고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그냥 회의 한 4년인가 전에 회의 갔을 적에 중국, 일본 아마 벌써 토의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자 그러면 한중일인데 한국은 의견 안 내느냐 그래서 그러면 의견 내겠다고 이제 국내 와서 이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생각한 거는 아이칸에서 한국에도 요청을 너가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럼 할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와가지고 누구 하라 그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람이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금 아무도 잘 몰라요. 누구 왜 이어와서 그 불편해 이러니까 우린 오라 그래서 당연히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지금 와서 왜 하느냐 이러니까 우리 또 이상한 거 지금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실치 않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한 지 아마 올해 1월부터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 논의 자체가 예를 들면 LGR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김학의 교수님께서 계속 PM으로 참여하셔서 하고 계신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LGR 논의에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한자였을까 아니면 진짜 한국어 관련된 LGR의 어떤 내용을 확정하는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함께 처음부터 됐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
아니면 처음부터 왜 이런 것들이 이체자 문제에 좀 매몰돼서 굉장히 한 2년 이상 지나오고 올해 초에 들어와서 제가 업무를 맡았을 때 이미 일정 부분에 이런 그러니까 한자 이체자 문제가 아닌 굉장히 좀 그 논의 자체가 격렬하게 서로의 그 차이가 그 IP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누가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문제보다는 어떻게든 잘 풀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마도 코리안 LGR에 한글과 한자를 모두 다 포함시키고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는 LGR을 만들고자 하는 게 중요한 이슈일 거고요. 그렇게 친다라고 한다면 왜 처음에 그 한글 주소 정책을 만들 때 각 계열 2단계에 한자를 허용하지 않았냐 한 2003년 뭐 한 1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다른 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든 간에 잘 해결해보자.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IP 쪽 리스폰스를 뭐 아시겠지만 곧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뭐 2단계에서 한자 허용이 현실적으로 1, 2개월 내에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뭐 방금 전에 정책 담당자의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고 현실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한자도 그렇게 예하고도 좀 궁금한데 예하고에서 보면은 보통명사가 우리 빠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보통명사 같은 경우에는 풀어가지고 경쟁을 막 불러일으켜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꼭꼭 숨겨가지고 어쨌든 예하고 지금 그 한국에 있어서 아직도 묶여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향후 이제 좀 푸는 방향으로 거의 되고 있는 건지 일단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슈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그 최근에 IP에서나 의견을 보면은 어쨌든 적당히 자기들의 체면을 맞춰주면 적당하게 증거를 내면 허용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2단계를 정책적으로 많이 풀어준다면, 2단계 한자 풀어준다면, 나 막판에 가서 레지스트라가 그 도메인, 한자 도메인, 2단계 도메인 받아줘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서 레지스트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되는데, 아무도 서비스적으로 지원 안 해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갈등이라기보다 이것이 그냥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예상치고요. 혹시 예하고 보통명사 논의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한글적 KR에서 보통명사 거는 지난번 수자원분과위원회랑 키가 회의에서 약간 얘기가 나왔었고, 그 결론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그때 그렇게 예하고를 만들어 아까 이영웅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하고를 설정했던 원인이 해소가 됐다면 그러면 풀 수 있다고 그중에 가장 쉬운 게 그 P의 P의 성신 영문 표기가 잘못된 것들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한글 예하고는 그래요. 이거가 참 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된다, 저 단어는 안 된다라고 단어 하나씩 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또 새로운 원칙,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다 푸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하나하나 단어를 보면서 평가하기에는 가치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주 근본적인 거에 대한 논의만 됐고 이제 그 다음 등록정책 워킹그룹의 숙제로 와서 그러면 그게 어떤 원칙, 그때 원칙이 해소됐느냐 안 되느냐, 또 새로운 원칙은 뭘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등록정책 워킹그룹의 숙제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금방 혹시 정책적으로 KR이 한국 아래에 한자를 풀더라도 레이스타가 그 한정은 제 생각에는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UTF-8로 DB가 안 돼 있는 데는 그거 안 알아들 거예요. 이게 뭐 크게 수요도 없고 돈도 안 되는데 그럼 그럼 불안정하고 이게 바뀌었을 때. 근데 UTF-8로 돼 있는 데는 사실 프론트엔드 살짝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도 벌써 나왔을 거예요. 몇 군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든다. 그 회사는 할 거고 딴 회사는 몇 천만 원 만원 안 못한 그거 안 되는 회사이거든. 네,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KR에게서 좀만 자유도를 주셔서 이게 우리가 정책을 했으니 너네 레지스트라는 무조건 등록을 받아야 돼 라가 아니라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에 선택해 라고 하면 레지스트라들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정책 판단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 덤탱이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역시 논의 말씀을 마무리를 위해서. 예, 마무리.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도 주소자원 문과위원장을 3년째 아까 하고 있다고 이제 다뤄놓고 싶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주소에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정책에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일반인들의 또는 사용자들의 관심이 왜 없냐고 본다면은 저는 아까 이제 블록체인 세션을 다녀왔는데 블록체인은 지금 요새 한참 핫한 말하자면은 돈벌이라든가 수요가 딱 관심이 초점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아무리 한글에서 보통명사를 개방하자 해가지고 부동산점 KR이 드디어 개방됩니다 해도 별로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사가 안 돼, 쉽게 말해서. 차라리 그게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든가 제가 참고로 도메인 문제 고정위원을 함께하고 있는데 11월달 세미나 주제 하나가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네임이거든요. 아까 이제 저 워크숍 3에서 나왔던 게 정길래 박사님이 아니 카카오톡 이름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름 어떻게 해요? 20억 개나 있는데 하는 이제 주소자원이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가장 또 그 베이스층이긴 한데 굉장히 오래된 자원이고 베이스층이긴 한데 지금 핫한 부분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컨텐츠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버리거든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이름으로 뭘 하든 간에 사이트는 하나야 그냥.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게 현재의 현황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언론 입장에서든 아니면 사용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이미 사용자 스스로가 말하자면 직접적인 관심이 당장 없어. 이 주소를 어떻게 한자를 넣든 말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핫한 부동산점 한국이라는데 그게 왜 핫하지? 뭐 이런 정도의 갭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뜻은 좋으나 소수에 불과한 그런 어떤 목소리에 그치는 게 현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한다면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블록체인 자리에서는 거버넌스가 어떻게 할지가 막막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블록체인 내부에서는 기술자와 정책 결정자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서로 저 블록체인도 뭐 해킹 되대 뭐 이러니까 야 해킹이 어떻게 돼 이론적으로 안 되고 이거는 법제도 블록체인에 관해서 법을 3개 만들게요 하니까 왜 또 나는 굳이 하려고 해? 이게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진짜 아이디어란 얘기인데 이런 주소자원 정책 관련한 논의들의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논의 방식이 정말 아까 인터넷 가버넌스 개회식 할 때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IoT니 AI니 이런 아니면 향후에는 데이터 가버넌스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버넌스에서 어떤 모델 폼이 될 수 있다면은 거기에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결되어서 사실은 주소 부분은 거버넌스에서는 자기들끼리의 대화 폼이나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용자들은 잘 모르나. 근데 다른 새로운 주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새로운 주제들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지가 진짜 걸음마 단계이거든요.
이 갭이 어떻게 연결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다시 내가 된 건데 정책 결정자는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주소가 비록 그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서 세워진 원칙과 거기서 세워진 프로세스들은 다른 아주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그게 정말 CCTV를 관장하는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블록체인에 해킹하는 관련된 문제가 됐든 거기에 많이 적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 이 자리에서 뭐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오신 거 참 고맙고 좀 한 발 더 나간다면은 정책 결정자고 담당자인 이 정책의 모든 것에 사인하고 있는 곽희정 통부에서는 왜 한 분도 안 나와셔서 이 자리가 말하자면 반쪽의 논의로 이게 만들게 하는지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또 역시 그 사용자 내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이게 이런 노력들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발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가버넌스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